안녕하세요. 안저사진에서 베슬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진행한 블라인드 리스팅입니다. 이 세상에 장님은 없다라는 팀이고요. 저희는 인류가 시야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고, 프로젝트 개요부터 보시죠. 저희 팀은 안저사진 진단 시 의사에게 도움이 되는 도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의사들은 안저사진에서 시신경 유두, 망막 혈관, 안저 전반, 그리고 황반을 검사합니다. 저희가 주목한 것은 망막 혈관입니다.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는 안저사진에서 넓은 분포에 위치한 얇은 망막 혈관을 집중해서 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ARMD와 같은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굵은 혈관보다는 얇은 혈관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데 슬라이드에 첨부된 사진을 보시면 얇은 혈관의 색깔이 혈관 주변부에 있는 색깔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얇은 혈관들이 넓게 퍼져 있으니 의사가 얇은 혈관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저사진 혈관 세그멘테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모델과 다양한 제너레이터를 개발 후 정량, 정성 평가를 통해 성능 좋은 모델과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찾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프로젝트를 서비스화한다면 의사가 안저사진 판독 시 소요되는 시간 및 정확도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망막혈관 관련 질병을 판독할 수 있는 모델과 접목하여 망막혈관 관련 서비스를 고도화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고 프로젝트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역할을 전담하였습니다.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타임라인으로 진행되었고 궁금하신 내용은 Q&A를 이용해 주세요.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입니다. 총 15개의 공개 데이터셋을 통합하여 1613개의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여러 데이터셋, 여러 데이터셋을 합치다 보니 다양한 해상도를 가진 이미지가 모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생긴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데이터셋을 통합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셋 규모가 작습니다. 때문에 무작위로 이미지를 뒤집는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부여한 이미지의 경우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셋 구성 시 헬스티와 언헬스티 비율도 최대한 비슷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베슬리 라벨이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몇몇 사진은 평가 지표에서 반영되지 않도록 조치해놨습니다. 저희는 안저사진에서 혈관을 뚜렷하게 추출하고자 다음과 같은 전처리 기법을 수행했습니다. 첫째, 그린 채널에는 노이즈 정보가 덜 담겨 있기 때문에 RGB에서 그린 채널만 추출해서 사용했습니다. 둘째, 추출된 그린 채널에는 클레이 기법을 적용하여 혈관을 뚜렷하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전의 전처리 기법은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몇몇의 이미지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어플라이 클레이 이미지를 보시면 전처리를 한 것이 오히려 베슬 정보를 크게 훼손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때문에 저희는 아울러의 강건한 전처리 기법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저희는 새로운 전처리 기법을 추가하였습니다. 덕분에 로버스트한 전처리 기법을 제너레이터에 적용할 수 있었고 추가한 전처리 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Q&A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같은 순서로 실험을 진행하여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의 성능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각 단계별로 저희가 구성한 모델과 데이터 제너레이터들을 소개드리고 각각의 특징들이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한 것은 FG, SG, 그리고 AG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유넷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FG는 Full Size Generator, SG는 Size Size Generator, 그리고 AG는 Additive Size Generator의 약어입니다. 가장 적합한 제너레이터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번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만든 제너레이터는 FG입니다. 크기가 서로 다른 이미지들이 전처리와 어규멘테이션을 적용하여 지정한 쉐이프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FG 이미지를 1024 by 1024로 조정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SG입니다. 이미지를 패치로 자르는 것이 좋은 데이터 증강 방법이 될 수 있고 이미지의 전체를 바라보는 것보다 부분을 보는 것이 베슬과 논 베슬의 특징을 더 잘 구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1024 by 1024로 통일된 이미지를 512 by 512로 잘라 4개의 패치를 구성하는데요. 이 모든 패치가 학습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AG입니다. 이미지 해상도가 2000 by 2000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1024 by 1024로 줄인다고 해도 이미지 정보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이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데이터 제너레이터가 바로 에이지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각의 이미지를 해상도를 기준으로 리사이즈한 후 올리 사이즈로 패치로 구성했습니다. 잘려진 패치들은 랜덤하게 골라져서 학습에 참여하게 됩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사용한 모델은 유넷입니다. 이러한 모델 아키텍처를 사용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래 주석으로 단 저자들이 저희와 같은 의료 도메인에서 적은 양의 데이터와 직관적인 모델 아키텍처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모델에 대한 정량 평가를 진행해 보니 FG와 SG 간의 성능 지표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반면 AG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는 점수를 기록하는데요. 정성 평가를 통해 각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자세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FG와 SG를 사용하여 모델이 예측한 결과값들입니다. FG와 SG 모델 결과를 확인해 보니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모델의 아웃풋을 비교해 보시면 FG, SG 모두 미세혈관과 굵은 혈관이 잘 구현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제너레이터 간의 우위를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FG와 AG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AG는 굵은 혈관을 부자연스럽게 구현하고 중간 굵기와 미세혈관을 잘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각 사진의 평가 지표를 보시면 AG가 FG에 비해 센시티비티가 높지만 스페시피티가 낮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혈관을 굵게 표현한 것이 센시티비티를 높이면서 동시에 스페시피티를 낮추는 요소로 적용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IOU 또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는 AG가 전반적인 성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이번 실험을 통해 FG와 SG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고 AG는 성능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FG와 SG 간 성능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으므로 비교적 간단한 전처리 과정을 거치는 FG를 기준으로 향후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AG는 혈관을 잘 표현하지 못했을까요? 저희는 랜덤하게 패치를 학습시킨 부분이 페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랜덤 패치가 연속성을 가져야 하는 베슬의 특징을 크게 훼손한다고 판단했고, 이러한 부분이 성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인셉션과 피라미드 풀링을 적용한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해당 모델을 사용한 이유는 유닛을 기본 구조로 인셉션 모듈과 피라미드 풀링 모듈을 통합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해당 모델이 다양한 커널 사이즈로 컨볼루션 연산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크기로 풀링 연산이 가능해져 모델의 미세혈관 및 굵은 혈관 모두를 잘 추출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앞선 기대와는 다르게 유넷에 비해서 인셉션 플러스 피라미드 유넷의 센시티비티 평가 지표가 좋지 않고 다른 지표들 또한 높은 폭으로 상승하지 못하였습니다. 정성 평가를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델의 아웃풋을 비교해 보니 인셉션 플러스 피라미드 유닛, 이하 IP 유닛이라고 줄이겠습니다. IP 유닛이 미세혈관을 더 잘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왼쪽은 유넷이고 오른쪽은 IP 유넷의 결과값입니다. 빨간색 원을 비교해 보시면 유넷이 IP 유넷보다 미세혈관을 더 잘 표현합니다. 그리고 파란색 원을 보시면 유넷이 IP 유넷보다 깔끔한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합니다. 이는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죠. 이번 실험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IP 유넷이 유넷보다 미세혈관을 구현하지 못하고 깔끔한 세그멘테이션을 하지 못한다입니다. 저희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꼽았고 이가 혈관의 퓨처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중요 목표인 미세혈관 구현력을 생각해 보았을 때 향후 실험 설계 시 미세혈관 구현에 방해되지 않는 모델을 찾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다음으로 적용한 모델은 SD 유닛입니다. 논문에 따르면 스트럭처 드롭아웃을 사용해 과적합을 방지하여 일반화 성능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적용한 드롭아웃은 무작위로 픽셀을 제거하는 일반적인 드롭아웃과는 다르게 베슬에 적합한 드롭아웃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미지 C를 보시면 혈관이 위치한 픽셀 부근에서 연속된 영역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드롭아웃을 수행하여 픽셀 특징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정의한 평가로는 SD 유넷이 유넷보다 좋은지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모델 성능을 제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다수 이미지를 평가했을 때 유넷과 SD 유넷에선 그렇게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진들에서
SDNet이 노이즈에 민감하고 굵은 혈관을 깔끔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원들을 보시면 SDNet이 노이즈를 베스라고 오판하고 있고 파란색 원을 보시면 SDNet이 굵은 혈관을 잘 못 표현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SD 유넷과 유넷 모두 정상평가에서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SD 유넷에서 두 가지 단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노이즈에 취약하다. 둘째, 굵은 혈관을 깔끔하게 세그멘테이션하지 못한다입니다. 사용자 측면에서 이는 큰 단점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단점이 있는 SD 유닛을 쓰는 것보다 단점이 없는 유닛을 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향후 실험도 유닛과 비교하게 됩니다. 저희의 마지막 모델인 F4 유닛입니다. F4 유닛은 아래 주석의 논문 저자들이 고안한 모델로 유닛 플러스 플러스에 Future Aggression 모듈과 Modified Residual Block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Vessel Segmentation 태스크를 잘 해내기 위한 장치입니다. 모델 구조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면 인셉션 구조를 차용해서 미세혈관을 더 잘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고, 루시드 블럭을 통해서 빠른 과적합을 방지해 일반화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표를 통해 정상 평가를 해보아도 FR 유닛이 테스트 데이터셋뿐만 아니라 다른 데이터셋에서도 성능이 조금 더 앞선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예상과는 다르게 F4 유닛이 유넷보다 미세혈관을 더 잘 구현할 줄 알았으나 정성평가를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빨간색 원을 비교해 보시면 유넷이 F4 유넷보다 미세혈관을 더 잘 표현하고 있고 파란색 원을 비교해 보시면 F4 유넷이 유넷보다 굵은 혈관을 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넷보다 F4 유넷이 굵은 혈관을 더 잘 구현하지 못하는 반면 미세혈관을 더 잘 구현했습니다. 하지만 미세혈관을 구현하지 못한다는 것은 프로젝트 중요 목표와는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유넷 플러스 플러스를 제시한 논문에 의하면 유넷 플러스 플러스가 유넷에 비해 구현력에 있어서 더 강점이 있다고 했으나 F4넷에서는 미세혈관에서 그러한 강점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딥 슈퍼비전이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F4넷에서 딥 슈퍼비전이 미세혈관 구현에 장애물이 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요소를 제거하고 실험을 진행해 봤습니다. 유넷 플러스 플러스에서 저자들이 딥 슈퍼비전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발췌해 왔습니다. 해석하자면 다양한 스케일로 존재하는 리버나 렁이 딥 슈퍼비전으로 더 정확한 세그멘테이션을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다르게 해석하면 다양한 스케일로 존재하지 않는 객체인 경우 논문에선 셀, 저희로서는 혈관이 되겠죠. 스케일이 일정한 혈관의 경우에는 딥 슈퍼비전이 성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딥스프비전을 적용하지 않은 F1 유닛으로 모델을 학습시켜 보았습니다. 테이블의 센시티비티를 보시면 모든 데이터셋에서 센시티비티 지표가 3%에서 5%포인트 가량 성능이 향상했고 센시티비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표에서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평가를 통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죠. 슬라이드 이미지의 F4 Unit Without DS 결과를 보시면 모든 부분에서 F4 Unit Without DS가 타 모델에 비해 더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파란색 원과 빨간색 원을 비교해 보시면 F4 Unit Without DS가 미세혈관을 더욱더 잘 잡으면서 동시에 영속적인 혈관의 특징까지 굵은 혈관까지 잘 파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빨간색 원을 비교해 보시면 F4 Unit Without DS가 유넷처럼 미세혈관을 더 잘 잡았고 파란색 원을 통해 여전히 굵은 혈관을 더 잘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해당 실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딥 슈퍼비전을 적용하지 않고 학습시킨 F4 유닛을 통해 미세혈관을 구현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였고 굵은 혈관을 여전히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F4 유닛 without deep supervision이 저희 팀이 원했던 혈관 구현력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해당 모델이 의사가 미세혈관 관찰 시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저희 프로젝트의 마지막 퍼즐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병이 의심되는 부분은 병이 의심되는 부분을 보여주는 모델과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병렬로 구성하면 친절하고 완성도 높은 안저질환 진단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구성한 정량 정성 평가를 위한 함수들인데요. 오늘 발표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쉬운 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좀 많았어서 많이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명품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더욱 대단하다고 느껴졌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